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부루입니다. 좋지만은 못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 같이 공부해보러 가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걱정하는 우려감이 최근에 일어났죠. 유가가 재차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잡혀가는 물가에 기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이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116만 배럴씩 석유를 덜 뽑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죠. 오펙 플러스가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감산한 것만 다 합쳐도 전 세계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의 3.7%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유가가 폭등할 수밖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도 참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3월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4.2% 중에 1%포인트가 거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이런 공공요금의 영향이 컸잖아요. 그 전에 유가가 조금 내려서 물가도 조금씩 내려가던 추세였다는 거죠. 근데 유가가 오르면 앞으로 공공요금도 다시 오를 여지가 생기겠죠. 공공요금이 더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1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조금씩 금리 인상 우려감이 차츰 진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이면 연준도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미국도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오펙의 감산 결정, 미국 입장에선 열이 받을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증산을 원하고 있고 사우디는 또 사우디 나름대로 가격 방어도 해야 하고 나중에 침체가 온다면 미리미리 석유 뽑는 양을 줄이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미국과 사우디의 대립이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유가와 인플레이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소식이자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견해입니다. 요즘 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단기적으로나마 선전을 했었잖아요. 아니 경기 침체도 다가오고 있고 금리 인하는 섣부른 판단인 현 시점에서 갑자기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 이유가 저는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연준이 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연준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건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관점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준은 돈을 찍어내고 있긴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래요. 앞뒤가 안 맞죠? 네,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연준이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양적 완화가 아닌 양적 긴축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긴축을 하려면 대차대조표가 줄여져야겠죠.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서 경제 시스템에 부풀어진 돈을 회수를 시켜야 돼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우려감이 시장에 커졌었나요? 네,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들이 공경에 처했고 그래서 연준이 119 구조대처럼 출동을 해서 불을 끄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불을 껐을까요? 네,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2억 달러 정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연준은 이렇게 발뺌하고 있죠. 국채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양적 완화는 아니래요. 한마디로 연준은 새로운 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절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 새빨간 그지부럭입니다. 이 은행들 불 꺼주려고 만든 프로그램의 내막을 잘 보시면 은행들이 국채나 다른 자산들을 액면가 담보로 내놓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70달러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100달러로 준다면 이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출금이 상환되고 담보물이 반환된다면 대차대조표는 축소가 될 겁니다. 확실한 긴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건 긴축이 아니라 양적 완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과거에 마구 돈을 풀 때처럼 금융 시스템에 자극을 주진 않겠지만 여전히 약간 다른 형태로 위장된 돈의 인쇄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연준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연준은 지금 돈을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매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요. 실제로 작년 9월 이후로요. 연준이 거의 500억 달러나 되는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연계해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연준이 돈을 벌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연준이 번 돈은 다 미국의 재무부로 흘러갑니다. 그동안 연준이 흑자를 낼 땐 모두 재무부로 들어갔으니까 어찌 보면 미국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쓰인 셈이에요, 돈이. 그간 연간 거의 1천억 달러씩 연준이 벌어들였으니까요. 근데 이젠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 흑자가 아니라 1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죠. 자, 그럼 연준이 이번에 손실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네, 맞아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연준은 그냥 돈을 인쇄해버립니다. 이래서 연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인쇄해버려서 손실을 메꿔버리죠. 그거 아세요? 이래서 연준이 100년 이상 동안 매년 손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앞으로 경제시장이 이 상태면은 연준의 손실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앞으로라고 안 좋은 일이 안 터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실리콘밸리 은행 국고채 가치 떨어졌고 일부를 청산해야 됐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연준도 금리가 훨씬 낮을 때 모든 자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집에 불이 나는데도 은행들의 화재도 같이 꺼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단순히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는요.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사실 이런 연준의 시스템을 보면요. 어찌 보면 미국도 자유경제시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자유시장 경제가 뭐예요? 정부 통제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야 되고 공급과 수요에만 움직이는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시스템도 중앙 집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까요? 판매자와 구매자?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니죠. 오히려 연준이 추구하는 주담대 금리가 더 파급력이 클 거예요. 거품이 터져버리고 거품이 꺼져버리고 죄다 자기들 마음대로 같아요. 투자를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더라고요. 그냥 모든 자산 가격이랑 금융 시스템은 미국한테 다 달려있는 거구나. 그냥 다 연준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꼴이구나. 이래서 기축통화국이 무서운 거구나. 계속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여전히 경기가 하드랜딩이 아니라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하루하루 증시의 매크로 환경보다는요, 연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경기를 정말 연착륙시킬지 아니면 실패할지 여기에 따라 앞으로의 시장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은행위기설이 요 며칠 좀 잠잠해졌지만 만약 다른 은행에서 또 균열이 터져버린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은행에서 비상경고음이 켜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연준은 또 내일이 없는 아이처럼 돈을 마구잡이로 다시 찍어대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하던 대로 연착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죠. 지금 은행들의 혼란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요. 대신 앞으로 연준이 연착륙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느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연착륙 포기다. 그럼 앞으로 가장 시장에서 견디기 쉬워 보이는 게 어떤 쪽이지? 그냥 불경기? 아니면 높은 인플레이션? 아니면 스태그? 아마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이 연착륙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은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률에 따라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나중에 연준이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엿바꿔 먹는 것처럼 바꿔 먹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오늘도 같이 자산시장, 경제시장에 대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무조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슉.